안녕하십니까, 낑십입니다. K리그 33라운드 대전과 제주의 경기였습니다. 이번에는 대전이 제주로 원정을 떠났습니다. 이걸 어찌해야 합니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얘기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제주에게는 상성이 그렇게 좋진 않죠. 상대 전적을 봤을 때 제주에게는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7경기 무패를 달리면서 상승 가도를 달리고 있던 대전이 직전 경기 울산을 만나면서 역시 1위 팀은 다르구나 라는 벽을 느끼면서 아쉬운 패배를 경험을 했었는데, 이번 경기에는 좀 9일 정도 쉬고 나왔고 지난 경기에 아쉬운 점들을 조금 발전을 시켜서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감에 대전 팬분들 많이 기대하면서 경기를 지켜봤을 것 같은데요, 아쉽게도 더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3승 패배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기에는 전반전 후반전 나눠서 얘기를 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토크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지 않았던 점은 피지컬 싸움이었습니다. 제주 선발 라인업에 포진되어 있는 선수들을 보면은 피지컬적으로 단단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직전 제주와의 맞대결에서도 피지컬적으로 굉장히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쉬운 경기를 했었는데요, 이번 경기도 아니나 다를까 피지컬적으로 밀리게 되면서 아쉬운 모습을 많이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특히 공격진에서는 양 윙어인 윤도영 선수와 최건주 선수가 힘싸움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거 좀 큰일 났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더군다나 이제 센터백 라인인 김현훈 선수와 안톤 선수가 유리 조나탄에게 굉장히 고전을 했어요. 헤딩 경합에서 계속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고, 우리가 라인을 내려서 수비라는 형성하지 않기 때문에 뒷공간이 조금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 뒷공간을 활용하는 모습도 그렇고 여러모로 아쉬운 점이 많았던 단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피지컬적인 약점은 우리가 누구나도 예상했던 것이기 때문에 조금은 다르게 공격 전개를 준비했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우리가 중원에서 볼을 잘 차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이 선수들을 활용해서 조금 아기자기하게 잘라 들어가는 축구를 하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조금 남는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로 얘기해볼 부분은 이제 패스입니다. 이 패스라고 함은 패스의 타이밍, 정확도, 패스를 받는 선수들의 터치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따졌을 때 좋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오늘 모습을 보면 합이 왜 이렇게 안 맞지? 왜 이렇게 아쉬움이 남는 플레이를 하지?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후방에서 전진을 해나갈 때 우리가 상대방을 조금 끌어들이기 위해서 템포를 늦춘다는 의도는 알겠어요. 근데 그 타이밍이 너무 늦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상대방을 끌어들였을 때 비어있는 공간으로 우리 선수들이 투입을 해서 그 공간을 활용해서 줘야 되는 게 맞는데 그 움직임도 좀 부족한 면도 있었고, 패스 타이밍을 너무 늦추다 보니까 상대의 압박에 고전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또한 이 정확도가 너무 아쉽다라고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반대 전환을 할 때 그 길게 찔러주는 패스가 너무 허무하게 소유권을 내주는 패스이지 않았을까. 조금 더 정확하게 들어갔으면은 측면에서 다른 활용을 해볼 법 했겠지만 이 패스 자체가 정확하게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에게 소유권을 내주고 주도적으로 할 수 있었던 그림이 나오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한 이 패스를 받는 선수들의 미스, 터치 하나하나가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되고 그 다음 플레이에 있어서 의도적인 터치가 있어야 되는데 터치가 자꾸 빗나가고 떠버리니까 상대 수비가 가만히 있어도 소유권을 내주는 경우가 좀 허다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이 선수들의 합이 왜 이렇게 맞아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가지게 하는 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또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키퍼의 안정감이었습니다. 오늘 선발 라인업을 봤을 때 이창근 선수가 명단에도 들지 못했어요. 이거 아마 부상을 당하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는데, 이창근 선수는 대전의 수호신이죠. 대전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고 대전의 대를 담당하고 있는 선수라고 볼 수 있겠는데, 진짜 이창근 선수가 지켜낸 승점만 해도 몇 점입니까?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우리가 최하위로 떨어지지 않은 것은 이창근의 역할이 진짜 대단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도 이준서 선수가 지금까지 나온 모습을 보여줬을 때 물론 이창근 선수가 너무 뛰어난 화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창근 선수에 비교하면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실력이 분명히 있는 선수고 나와줄 때마다 쏠쏠하게 활약을 해줬던 선수였어요. 오랜만에 경기에 투입됐기 때문에 조금 불안한 부분은 있겠지만 믿고 지켜보자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 이준서 선수 오늘 너무 오랜만에 경기 뛰어서 그런가 그 불안함이 좀 심각했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위험 상황에서 좋은 선방들을 간간히 보여주긴 했었지만 가장 아쉽게 느꼈던 거는 나오는 타이밍이었던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나오는 타이밍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서 첫 번째 실점 장면에서도 유리 조나탄 선수가 그냥 쉽게 툭 치고 지나가니까 벗겨지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게 또 바로 동점골로 이어지게 됐었죠. 골키퍼라는 포지션 특성상 주전 골키퍼가 부상을 당하지 않는 한 나오기가 힘든 포지션이거든요.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실점 감각 측면에서 좀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창근 선수가 어떤 부상을 당했고 어느 정도의 기간을 이탈할지에 대해서 나온 게 없어서 아직 좀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설령 이창근 선수가 나오지 못하게 되더라도 이준서 선수가 빨리 실전 감각을 올려가지고 조금 안정적인 모습, 나올 때 타이밍을 좀 잘 잡으면서 나오지 말아야 될 때는 나오지 않고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외에도 조금 아쉬운 부분들을 조금씩 얘기해보자면 이 선수들의 간격이 좀 많이 벌어지지 않았나. 우리가 좋은 모습을 보여줬을 때는 이 선수들의 라인이 굉장히 오밀조밀하게 라인을 컴팩트하게 가져가면서 전진할 땐 같이 올라가고 내려갈 때는 같이 내려오고 이렇게 상대의 공격이 올라오지 못하게 공간을 우리가 잡아주는 역할을 굉장히 잘했었는데 선수들의 간격이 너무 벌어져 있다 보니까 패스를 할 때 이 상대에게 끊기는 거나 우리가 상대에게 역습을 당할 때 공간을 내주는 거나 불안한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잡아줬어야 되지 않을까 아쉬움을 조금 토로해보고요. 우리가 또 직전 경기부터 계속적으로 아쉬움을 토로하는 게 공격진에서의 확실한 루트가 없다는 겁니다. 최근 흐름이 좋았을 때 보여줬던 모습은 전방 압박을 강하게 해서 끊어낸 볼을 우리가 연결해서 찬스를 만들어내서 득점한다는 루트가 많았었는데 그것 이외에 우리가 지공 상황에서의 득점은 많이 없었거든요. 그 아쉬움이 여지없이 오늘도 드러나는 게 후방에서 중원까지 어느 정도 연결이 됐다고 쳐도 상대 파이널 서드 지역에서 선수들이 어떤 움직임을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불명확하다고 느껴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코치진들의 역할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오늘 경기를 본 또 다른 저희 대전 친구 강원이에게 한번 전화 연결을 해서 오늘 경기 어땠는지 한번 감상평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강원 씨. 예. 오늘 경기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오늘 엄청 당혹스럽고 화나는 일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자격증 시험을 보러 갔는데 지갑에 신분증이 빠져있던 걸 모르고 기껏 응시장까지 갔다가 돌아와서 화가 굉장히 많이 났었는데 네. 오늘 이 경기를 보고 나니까 그 화가 좀 누그러지는 듯한? 화를 화로 다스린다 이겁니까? 사실 제가 화를 화로 다스리고 싶진 않았는데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네요. 팬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오늘 경기의 느낌은 어땠었나요? 사실 우리가 저번 경기 울산전에 가서 직관을 했잖아요. 예. 역시 K리그 1위 팀은 진짜 다르다 이런 느낌을 받았잖아요. 예. 오늘 제주가 울산처럼 우리를 그렇게 쥐고 못 살게 굴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다시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울산이 잘한 것도 울산이 잘한 건데 대전도 그만큼 못했던 경기가 아니었을까. 근데 오늘 그 와중에도 칭찬을 받아야 할 선수라면 예. 마사. 마사는 정말로 제가 요즘에 김진짜 유튜브를 되게 많이 보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김진짜가 토마스 밀러 분석하는 영상이 있어요. 그 토마스 밀러 막 물 같은 거? 그런 걸 막 되게 마사랑 되게 하는 역할이 비슷한 것 같다 싶은 느낌을 받았는데 오늘도 확실히 이제 수비랑 미드 사이 공간에 있으면서 이제 우리 선수들이 자기에게 볼을 쉽게 줄 수 있는 위치에 적절히 위치를 하고 그리고 패스도 어렵게 주지 않고 쉽게 주면서 공격을 풀어 나갔었는데 근데 이 마사의 패스를 받는 선수들이 약간 어설픈 터치로 허무하게 기회를 날린 장면이 몇몇 있었잖아요. 그게 좀 많이 아쉽다. 사실 이제 전반에 임채민 선수의 자책
골로 먼저 앞서갔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그 상황에서 우리 대전의 유의미한 공격에 한 두 개 정도만 골로 들어갔어도 제주가 이렇게 기세를 펼치지 못했을 거다. 맞다. 그것도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솔직히 오늘 제주에게 먹은 두 골 중에 와 이거는 진짜 못 맞겠다. 이건 쟤들이 너무 잘해서 넣은 거다. 한 골 있었나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거의 그 두 골 전부 다 대전이 공격을 끊어내고 올라가다가 다시 끊겨서 먹힌 골 하나랑 이제 제주 공격 찬스에서 클리어링 미스 때문에 먹은 골 하나랑 이건 너무 억울한 실점이 아닌가. 충분히 안 먹힐 수 있었던 골들이었는데 좀 대전이 정신을 차리고 더 집중을 해서 했었더라면은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의미이기도 할까요? 너무 이제 진짜로 경우의 수를 진짜 따져봐야겠네. 하필이면 또 하위 스플릿에 상성 안 좋은 팀들이 좀 몰려있는 느낌이라 가지고 다 포진되어 있지. 사실 근데 이 얘기는 어차피 금요일에 그거 한다며 파티 한다며 그렇지. 금요일에 팟캐스트 할 거지 이제. 그때 하기 위해서 약간 아껴둔 얘기가 있기는 하니까. 근데 이제 약간 기조만 말을 해주면 난 마인드를 이렇게 정했어. 최하위만 아니면 된다. 어차피 지금 자력으로 남는 거는 힘들어졌으니까 이제 또 스플릿 시작되는데 오늘 이 대회 갖고 너무 선수들 기 안 죽었으면 좋겠다.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지속적으로 응원해주는 것밖에 없으니까 팬으로서의 역할을 최대한 해주는 게 나중에 뭐 강등 당하고 나서 비판해도 문제 없으니까. 강등 당하고 나서 비판해도 무슨 의미가 있겠나. 강등 당하기 전에 비판을 해서 정신 차리게 해야지. 여러 가지 감정이 드는 순간이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예, 오늘 고생하셨고요. 다음에 마인 봅시다. 금요일에 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했어요. 예. 네, 이렇게 흐름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제 하위 스플릿 5경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대전이 어떤 식으로 이 상황을 헤쳐나갈지, 주말 조금 좋지 않은 경기를 펼쳤기 때문에 아쉬운 팬분들 굉장히 많겠지만 제주 원정 가서까지 이제 열심히 응원하신 팬분들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 직관하지 못하더라도 직관에 해서라도 이렇게 응원을 많이 주셨던 여러분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반등 할 수 있겠죠.